그러면 두 분의 집에 대한 취향이 있나요? 자기만의 취향. 슈바시 먼저 대답해주시죠. 저는 지금 저희 공간을 둘러보니까 약간 식물과 빈티지의 조합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이제 여러 공간에 흩어져 있던 물건들을 고요로 오면서 한꺼번에 이제 모아놓으니까 확실하게 저의 취향들을 알겠더라고요. 근데 집에 식물이 없으면 저는 조금 삭막해서 못 사니까 식물이 조금 많은 것 같고, 그 안에서도 약간 일상의 저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늘 많이 생각을 하는데, 아름다움이 또 우리를 구원한다고도 생각을 그럼요. 해요. 시로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눈앞으로 볼 수 있고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 풍경들,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저만의 취향들이 약간 이제 빈티지 제품이나 좀 오래된 물건들, 빈티지보다는 조금 더 오래된 물건들에 더 애정이 갔고, 그런 것들이 조금 저와 이제 결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이제 저희 공간에 함께 놓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걸 추구하시는 것 같아요. 인공적인 거에서 좀 반대돼서 그 빈티지 제품 좋아하신다고 하신 것도 그 인공적인 느낌이 누군가의 그 사용감이 묻으면서 그런 좀 자연에 묻어나는 그런 게 좀 느껴지는 제품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고 좀 편안하고 네. 자연스러운 것들 이런 거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의외로 또 근데 전박 씨하고도 또 그런 취향이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조금 러프하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왜냐면 약간 제품들을 비슷한 제품들을 많이 쓰거든요. 뭐 저번에 카페 갔는데 화장실 갔다가 핸드크림 이렇게 꺼냈는데 같은 브랜드의 같은 제품을 쓰고 있었고 약간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우연히 발견했는데 공통의 취향에 어, 뭔가 맞아요. 물건들을 소유하고 네. 있는 걸 발견하셨군요. 맞아요. 저는 이제 목수 남편과 결혼하면 남편이 저한테 결혼할 때 이랬거든요. 집에 들어주세요. 혼수로 뭐 가구를 다 막 얼마안치로 채워주겠다 이런 믿어온 약속을 하더라고요. 아하. 그걸 아직까지 3년이 된 지금까지도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데 곧 지켜달라고. 네. 아니 이 방송은 꼭 함께 들으세요. 이미 본인도 알고 있는데 뭐 어쩌질 못해서 그냥 이렇게 시간만 흘러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도하지 않게 집이 굉장히 되게 많이 여백미가 많은 집이에요. 공간들이 되게 많이 비어있고,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되게 좋은 점도 있는 거예요. 청소하기도 너무 쉽고 물건 정리할 때도 편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 거기 취향에 제가 맞춰진 느낌이랄까? 네. 제가 알기로는 뭔가 그냥 제 이미지는 되게 아기자기하고 뭔가 네. 그런 거를 많이 곳곳에 놨을 것 같거든요. 사실 20대 때는 저는 완전 맥시멀리스트라서 벽에 빈틈 하나 없을 정도로 온갖 사진과 엽서와 막 포스터를 막 덕지덕지 붙여놨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나이가 들면서 취향도 변하잖아요. 또 그래서 그런지 지금은 좀 정반대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기자기한 걸 물론 여전히 좋아하긴 하지만 그것들을 예전에 무조건 소유해야 했다면 지금은 좀 소유보다는 그냥 눈으로 그냥 보는 거에 만족하거나 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뭔가 그때 우리가 오래전에 미도리 씨를 만났을 때 미도리 씨의 색깔하고 네네. 지금의 색깔이 조금 변화가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저번에 미도리 씨 만났을 때 저한테 해주셨던 이야기가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데 네네. 제가 여행을 갔다 와서 진짜 오랜만에 만났을 때 뭔가 예전에는 소유하는 게 되게 좋았는데 지금은 더 이상 그런 욕심을 좀 내려놓고 내가 가진 소량의 물건으로 좀 만족하는 법을 배운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었거든요, 저한테. 네네. 그랬나요, 제가?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함께 남편분하고 만드는 가구도 조금 그런 취향의 가구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조금 아무래도 남편이 주로 만들어 왔던 것들이 굉장히 간결하면서도 그 쓸모에 맞게끔 하면서도 아름다움을 놓치지 않는 약간 디테일이 조금씩은 들어가 있는 그런 가구들을 만드는 걸 좋아해서
약간 저도 그것과 결이 약간 비슷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취향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나를 알아간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고 그것들로 이제 꾸미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면 남이 그냥 얘기해 주는 거에 휩쓸려서 뭔가를 내가 원하지 않은 것들을 막 모아놓는다든지 그렇게 되는데 이제 취향이라는 건 정말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확실히 아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이제 나를 만들어 온 것들이겠죠, 지금까지. 근데 그게 내가 읽어온 책일 수도 있고 내가 갔던 여행지에서 발견한 거일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발견한 것들에서 내가 좋았음을 느끼고 그 기억들로 이제 내 취향을 채워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미도리 씨가 얘기한 것처럼 삶의 경험에서 일단은 이제 바탕이 되는 것 같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내 삶의 방식을 찾아가면서 그것들이 저절로 저한테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집이라는 것은 내 삶의 방식이 담긴 집이기도 하고 이것을 다시 이꼬르로 한다면 나를 닮은 집. 그렇죠. 네. 이것들이 내가 이제 이제까지 겪어온 경험들을 토대로 그 경험들과 함께 나의 또 성장의 과정을 함께 하면서 이 취향들이 그냥 저절로 나에게 익숙해지는 것들은 취향이 되고 익숙해지지 않은 것은 취향이 아닌 걸로 조금 더 이제 가를 수 있는 나이대가 사실 조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얼마만큼의 그런 경험과 맞아. 그런 만남들과 또 그만큼의 실패와 상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나에게 맞는 취향들을 조금 거기서 가져오고 그것들이 이제 조금 나에게 필요한 것만 남은 상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공감됩니다. 네. 저는 이제 30대에 막 들어와서 막 들어오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30대 초반이잖아요. 30대 젊다. 부럽네요. 젊어. 돌아가고 싶네요. 젊어. 20대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30대까지는 좀 그러니까. 제일 좋을 때인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취향에 대해서 돌아보면 항상 그 시기가 있었어요. 아, 내 취향은 이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다시 조금 지나면 아, 내 취향은 그게 아니고 이거였구나 하다가 또 좀 지나면 아, 정말 내 취향을 찾은 것 같아. 이거에 약간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지금. 그래서 근데 그 텀이 조금씩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이제 20대 초반이나 이럴 때는 진짜 여러 가지를 또 경험을 하고 이러면서 좀 사실 그것 덕분에 내가 나를 더 알아갔던 계기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여러 가지를 경험하면서. 그런 시행착오가 있어야만 사실은 나의 맞아요. 집에 대한 어떤 집에 살 것인가라는 그것도 좀 가치관도 뚜렷해지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집을 통해서 정말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과정인 것 같기도 해요. 두 분은 내 집에 이제 이사를 갔어요. 아무런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거는 딱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내가 내 집에 꼭 이거는 있어야 돼. 내가 이 물건 없으면은 안 될 것 같아라는 게 있나요? 이 물건은 꼭 무조건 놓고 싶다 하는 네. 건가요? 네. 미니멀리즘이지만 그리고 내가 나한테 정말 필요한 것만 남으셨지만 딱 3가지만 들고 갈 수 있는 거예요. 3가지는. 3가지요? 네. 아하. 저는 지금 딱 하나 생각나는 거는 조명. 환한 조명 싫으니까 노란 조명. 노란 조명. 네네. 어두운 조명. 네. 네. 핀 조명. 네. 저는 집에 항상 놔두는 거가 사실 저는 이제 집을 나설 때 그 저희 이제 아파트라서 앞이 철문인데 가족 사진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가족이 다 뿔뿔이 다 떨어져 있지만 항상 이렇게 출근하거나 돌아왔을 때 그 가족 사진들을 보면서 그래 나도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약간 항상 가족 사진을 눈에 보이는 곳에 뒀었거든요. 그래서 좀 가족 사진. 네네 가족 사진 너무 너무 서정적으로 갔나? 아니에요. 좋은데요? 좋은데요? 네. 그래서 가족 그것도 사진. 있고
꼭 가져가야 되는 것. 그러니까 나 꼭 갖고 가고 싶은 거. 내가 꼭 갖고 어딜 가고 떠날 때? 아니면 내가 어디 이사 들어갈 때. 아, 이사 들어갈 때? 네. 근데 거기 집에는 그게 뭐가 없는 거죠. 최근에 생각했던 거는 그냥 나만을 위한 약간 서재 공간의 책상이 책상. 있으면 항상 근데 뭔가 작업실처럼 공간이 있었는데 지금 집은 없거든요. 그냥 거의 와식 생활 아니면은 거의 집에서 거의 심지어 뭐 거실에 소파조차도 없어가지고 막 부모님이 한번 오셨다가 되게 굉장히 당황하고 가신 적이 있어가지고 그런 나만의 이제 공간에 나만 사용할 수 있는 책상 있으면 좋겠어서 그걸 또 가족 사진과 책상 그리고 일단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우아씨로 다시 넘어가자. 지금 다시 생각해보자 하면 딱히 가져갈 수 있는 거 가져가야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미련이 진짜? 없는 걸. 그러니까 근데 되게 의외. 의외예요. 왜냐면 저는 네. 약간 음악을 듣기 위해 블루투스 스피커라든지 향 같은 아. 거 선생님 말씀하실 줄 알았거든요. 네. 지금 이제 계속 그 미도리 씨 얘기 들으면서 생각난 것은 정말 이렇게 그 죽기 전에 계속 읽을 책 한 권이면 되지 않을까? 아니 이 방송 지금 약간 염세주의로 빠지고 있는 거. 우리 아니, 나이가 그래요. 네, 맞아, 이래서. 맞아. 공감합니다. 그래요. 네. 근데 또 이사를 가게 되면 그 집에 맞는 것들 그리고 꼭 거기가 공간이 아니더라도 거기에만 맞는 것들이 있을 거고 거기서 또 찾아도 될 거라고도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곳에서의 삶은 지금 여기의 삶이 아니니까. 맞아.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가져가야 된다면 어쨌든 필요한 책 한 권은 좀 그래도 골라서 가져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전박 씨도 궁금하네요. 저요? 네. 30대 전박 씨가 가져가. 저는 지금 이사를 딱 들어갔을 때 일단 숟가락 젓가락 새겨갈 것 같고요. 아 진짜. 네. 아 일회용품 약간 쓰시면 무인도 안 돼요. 가는 거 아니죠? 일회용품 쓰시면 안 돼요. 숟가락 젓가락 챙겨갈 것 같고 그다음에 블루투스 스피커 챙겨갈 것 같고 그리고 카메라 챙겨갈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카메라랑 거기 이제 저 카메라 관련 사진 관련된 용품이 들어있는 박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채로 챙겨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진 출력해 놓은 거랑 이게 다 들어있거든요. 카메라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하나를 꼽아야 된다고 하면 어떤 거 가져가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제 첫 카메라 가져갈 것 같아요. 제 첫 카메라는 제 친구한테 산 건데요. 친구한테 산 야시카에 그 좀 유명한 애 있어요. 약간 박물관 같은 데 들어가서 있는데 그게 왜 유명하냐면 보통 그 카메라를 초점을 맞추는 방식이 있는데 걔는 조금 달라요. 걔는 지금 그러니까 좌우에서 이렇게 겹쳐가지고 상을 맞추는 방식으로 초점을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최초로 그걸 해외에서 나온 애여가지고 걔가 조금 좀 의미가 있는 카메라예요. 그래서 제 친구가 그거를 고등학교 때 경매로 샀어요. 경매로요? 고등학교요? 얼마 주고 샀는지 옥션 물어볼까요? 경매로 그때 거의 10만 원대로 샀던 것 같아요. 득템하셨네. 그래서 그 카메라를 산 거를 조금 한 몇 년 지나서 제가 이제 카메라를 알아보고 있을 때 제 친구가 마침 또 급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걔는 이제 한참 그 필름 카메라에 꽂혀 있다가 이제는 조금 거기 카메라에 대한 사진에 대한 조금 취미가 좀 떨어졌을 때여가지고 제가 그 친구한테 그 돈을 주고 제가 데려왔죠. 걔를. 기억에 남을 만하네요. 네. 첫 카메라. 엄청. 네. 그리고 친구가 그거를 딱 사고 나서 첫 롤로 절 찍어줬었거든요. 굉장히 의미 있는 카메라네요.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네요. 네. 저한테 이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자면 저한테 가장 의미 있는 기록은 다 사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남겨온 그 과정 자체가 삶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 삶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는 이제 계속 이제
죽을 때까지 가져가지 않을까 싶네요. 맞아. 사진이 전박 씨한테 큰 의미가 되기도 하는 게 누군가 전박 씨를 찍어준 사진도 본인한테 의미가 되겠지만 전박 씨가 우리를 찍어준 맞아. 사진도 그 공간마다에서 굉장히 큰 의미로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정박 씨의 특징이 약간 뭔가 찍어줄 때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되게 거의 제가 언젠가 그 전박 씨의 전박 씨가 옛날에 저를 찍어준 사진들을 요 근래 이제 다시 보니까 어떤 게 느껴졌냐면 이 사람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진심이 느껴지더라고요. 담겨있는. 사진들마다. 그래서 그게 참 고마웠던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저한테 잘하세요. 나이도 우리 좀 잘.